안녕하세요. 초록이 집사입니다. 오늘은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제라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한 2년 동안 베란다 관리를 못하는 동안에 제라늄들도 많이 떠나 버렸거든요. 그래도 봄에 또 내년에 예쁜 꽃을 잘 피워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화분 흙들을 많이 갈아줬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건강을 다시 찾아서 베란다에서 잘 살고 있는 이 제라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잘 살아남아 있는 이 아이들 기록으로 좀 남기면서 그동안 제가 제라늄 키우면서 알게 됐던 뭐 물주기라든가 통풍, 가지치기, 햇빛, 흙배합 등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라늄들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 여름을 잘 보내게 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보통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화분이, 빈 화분이 그냥 줄줄이 나와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손쉽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수영 잡기가 좀 쉽고 또 삽목이 굉장히 잘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겨울 동안에는 통풍이 아무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많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물 줄 때 그냥 화분 밑으로 줄줄 흘러내리지 않게 그냥 조금 적셔지는 정도로 줘요. 그래도 통풍이 덜 되니까 화분 위에 때때로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물음병이 여름에도 물론 물음병이 굉장히 잘 오지만은 겨울에도 물음병이 간간히 오더라고요. 처음 초보 때 키울 때는 그냥 겨울에도 물을 듬뿍듬뿍 흘러내리게 주고 그랬더니 결국 물러서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겨울에는 그냥 물이 빨리 마르지 않는 거를 감안해서 굉장히 저는 적게 주면서 키우고 있어요. 봄, 가을에는 저는 베란다 창문을 다 열어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람이 잘 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화분 밑으로 줄줄 흘러내리게 해주는데 겨울에는 조금 덜 주고 있고 여름에는 거의 말리고 있어요. 거의 안 주고 있는데도 이 아이들이 그런 건조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화분 주위로 살살 줘요. 요 제라늄들이 목대가 여름 같은 경우 물이 닿으면 빨리 무르더라고요. 그래서 무름병도 빨리 오는 편이고 그래서 여름 물주기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흙배합은 다른 화초들과 마찬가지로 상토 7, 그 다음에 배수흙, 펄라이트나 산야초 3 정도 섞어서 흙 배합해서 키우면은 그게 크게 무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토분을 사용해요. 왜냐면은 요게 토분이 물 관리하기가 쉽더라고요. 뿌리가 습하지 않게 키워야 되는 식물들은 이 토분 사용해서 키우니까는 편리해요. 그래서 저는 물 조절 때문에 토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라늄이 기온만 맞으면 얘네들이 1년 내내 꽃을 피우잖아요. 물론 여름에는 더우니까 좀 덜 피고 그러는 편이긴 하지만 겨울 같은 경우도 베란다가 춥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많이 꽃을 피워요. 지금 저희 제라늄들은 별로 꽃이 없어요. 왜냐면 2년 동안 거의 혹사를 당했었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올해는 가을에도 꽃을 많이 안 피웠어요. 뭐 이파리도 없고 하니까 꽃도 못 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여름 지나면서 가을 동안 많이 건강해져서 요새 또 조금씩 이렇게 꽃망울 달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내년 봄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료는 보통 알갱이 비료를 항상 올려두고 있고요. 봄, 가을에는 물 줄 때마다 액비를 타서 줘요. 액비 성분을 보면 그 인산 성분이 좀 더 많은 그 액비들이 있어요. 인산이 꽃 피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인산 성분이 많은 액비를 골라서 희석해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목초액하고 EM용액도 사용하고 있어요. 목초액은 살균력이 있어서 곰팡이 같은 거 생기는데 많이 예방이 되더라고요. EM용액은 그 유익균 발효시킨 거예요. 저희 사람도 장 속 안에 유익균이 있어야 되듯이
이 식물들도 그런 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EM 용액으로 그 미생물 활성화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라늄들 숨짓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숨짓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저희 쪽집게 있잖아요. 그걸로 맨 위 순을 딱딱 따줘요. 은근 재밌거든요. 요 숨짓기 하는 이유가 좀 격가지를 많이 내게 해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려고 숨짓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라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꽃을 잘 피우는 식물이니까는 숨짓기 해서 약간 풍성하게 키우면 꽃을 아주 풍성하게 키우니까 또 그 맛에 자꾸 숨짓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목대가 이렇게 많이 단단한 편이 아니고 약간 무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장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 제라늄이 항상 꽃을 예쁘게 피워내니까 그 꽃 볼 욕심에 가지치기나 순짓기를 이렇게 섣불리 막 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자칫 미루다 보면 어느 틈에 훌쩍 커져 있고 뼈라늄 돼 있고, 그래서 제라늄들 좀 풍성하게 꽃 피우게 하려면은 부지런히 순짓기도 해야 되더라고요. 이 제라늄들이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을 피우잖아요. 물론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좀 덜 피기는 하는데, 여름 빼고 거의 가을, 겨울, 봄 내내 꽃을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갈 제라늄은 딱 봄에만 꽃을 피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1년에 한 번 꽃을 피우니까 꽃 필 때 굉장히 풍성하게 피우거든요. 그래서 리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난 여름에, 곧 남아있던 리갈들이 결국 여름 더위를 못 견디고 몇 년 동안 키웠던 아이들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얼마 전에 작은 모종 2개 드렸거든요. 또 열심히 잘 키워서 한 2, 3년 후에는 풍성한 꽃을 보고 싶어서요. 오늘은 제가 저희 뼈라늄이 됐던 제라늄들 다시 기운 차리고 건강하게 된 모습을 기록 삼아 남기면서 제라늄 키웠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겨울 지나서 봄에 제라늄들이 예쁜 꽃을 피우게 되면은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